이번에는 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원 팀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이버 사기 수법도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 수법 중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의 예방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스미싱이 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사이버 사기 유형으로 피싱, 파밍,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 전화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고, 피싱과 파밍은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가입자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네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이 스미싱인데요. 네. 문자를 의미하는 SMS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 택배 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유형이 스미싱에 해당됩니다. 네. 워낙 사기 유형이 많아서 뭐가 언제부터 나왔고 헷갈렸었는데 스미싱이 가장 최근에 나온 사기 유형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스미싱 언제부터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까? 네, 스미싱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사실 2006년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7년에 유행할 금융용어로 스미싱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스미싱 문자가 처음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 초인데요. 당시에는 그 연간 악성앱이 한 20여 개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 최근에는 스미싱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미싱 문자가 2014년 1월에는 4만 8천여 건, 그리고 6월에는 92여만 건으로 올 상반기만 해도 2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네,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필수품으로 된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다른 그 IT 제품보다 휴대성이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 전화, 문자를 보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사기범들은 이러한 속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네.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된 것도 사이버 사기가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폰 기능이 향상되면서 문서 작업, 금융거래 등 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마트폰에는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네. 사기범들에는 매력적인 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그 피싱, 보이스피싱 등 그 고전적인 그 사이버 사기 수법이 점차 국민들에게 인지되면서 네. 이러한 유형이 좀 더 풍선 효과로 다른 스미싱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네. 한 달에 90만 건이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숫자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스미싱 문자가 가장 많았나요? 네, 스미싱은 이용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요. 네. 네. 이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미싱 발생 초기에는 이벤트 당첨이나 신용 등급 변경 등이 대세였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수사기관, 법원, 택배, 지인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루머 또는 사건, 사고 등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시안게임, 세월호 등 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슈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미싱과 같은 사이버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보다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그 사이버 사기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기는 오랜 기간 대면 접촉을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한 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사기는 대면 접촉이 생략되는데요. 사이버 사항의 그 특성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도 그 자체를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사기 피해가 단기간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이 스미싱을 어쨌든 차단을 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스미싱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신고한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스미싱 문자로 확인되면 악성 앱을 배포하는 사이트와 정보 유출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스마트폰에 그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요. 네. 그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하면 스미싱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인터넷으로 발송되는 문자에 웹 발신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서 이용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타인의 번호를 사칭해 발송되는 스미싱을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네.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가 자신의 번호로 인터넷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용하고 계시는 이 통사에 이제 신청하시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사칭할 경우에는 이 통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거군요. 자신의 번호가 타인에 의해서 사칭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왔다. 예.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 그 118 상담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된 내용을 분석해서 악성의 유포지를 차단하고 있고요. 스미싱 예방 방법이나 피해 발생 시의 대처 방법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스미싱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클릭하지 말아 주시고요. 만약에 꼭 클릭하고자 한다면은 그 발송하는 곳을 확인하셔서 발송 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오면 1118로 신고를 해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보다 좋은 게 사전에 이미 차단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스미싱 문자가 오면 118입니다. 118 118로 예. 신고하시는 거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그 스미싱 차단 앱이 있는데요. 예. 그 스마트폰 이용자의 그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7월부터 이동통신사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사 백신 업체 등과 협력해서 네. 국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다가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 탑재토록 하였습니다. 네. 네, LG 플러스는 알약 안드로이드, KT는 R 스미싱 가드, SKT는 T 가드 등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외에도 그 스마트폰 스미싱 차단 앱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을 참고를 해서 스미싱을 잘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사기 대응팀 이상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